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의 당선 무효형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내년 4월 부산교육감을 선출하는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여파가 지역 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선 부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내년도 국비 9조 6,300여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비는 9,64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2029년 말 개항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탄핵 정국 속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의 당선 무효형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내년 4월 부산교육감을 선출하는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12일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서 교육자치법 49조에 따라 하 교육감은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하 교육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6개월 동안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또 선거 공부에 자신의 학력을 졸업 당시 학교명인 남해 종합고와 부산 산업대 대신 현재 학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공식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을 설립해 교육감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쳐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포럼 설립과 활동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하 교육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1, 2심 재판부는 교육 현장 책임자로서 당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회피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으로 하윤수 교육감은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같은 기간 공공기관과 공직 등에서 취임과 임용도 불가능합니다. 이번 선고와 별개로 하윤수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유사기관 설치 금지 조항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헌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대법 판결과 관계없이 재심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 교육감이 당선 무효 처분을 받으면서 부산에서는 내년 4월 2일 재선거를 통해 새 교육감을 선출해야 합니다. 신임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로 1년 2개월 남짓입니다. 재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3개월여간 부산교육청은 최윤홍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교사노조는 부산교육감의 대법원 판결로 인해 학교 교육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부산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교육 재정 삭감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 운영 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정책 사업을 정비하고 부산 교육 현장이 교육 본질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해운대 늘봄 전용학교와 동래 늘봄 전용학교 교실 재배치, K-팝 스쿨 설립 지원, 아침 체인지 운영 등 주요 사업 예산이 부산시 의회에서 삭감된 상태에서 부산교육 수장 공백 사태까지 벌어져 부산교육 현장에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 여파가 부산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경실련 등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17명에게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중대한 책임을 지고 시민 명령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 국회 탄핵 표결 당시 집단 퇴장으로 탄핵을 무산시킨 것에 대해 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부산 시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 17명은 지난 7일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 때 집단 불참하였다. 내란의 조기 종식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다.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부산 시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시민단체는 또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주요 환경단체에서도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국가 반국민, 반생명 행위를 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잘못된 과거와 절연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새로운 생태 민주주의 시대로 전진하는 역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 다양성 보전은 뒤로 하고 에너지 전환은 엇박자 행보였다며 탈핵의 폐기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등장하고 지역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토건 자본의 육성과 규제 완화가 이뤄져 자연이 파괴되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을 기만하고 법과 행정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 탄핵과 함께 관련자를 처벌하고 부산 지역 국회의원의 전원의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부산시가 3년 뒤 무료화되는 광안대교에 수십억 원을 들여 새로운 요금 징수 시스템, 이른바 스마트 톨링을 도입했다는 보도 해드렸죠. 이 시스템으로 부산시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맡은 시설공단은 벌써부터 개선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SK 브로드밴드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2월 정식 운영되는 광안대교 스마트 톨링 시스템. 기존의 요금소는 없애고 무인으로 운영됩니다. 차량이 지날 때 번호판을 인식해 후불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요금을 내기 위해 차량을 멈출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 시스템이 교량에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때문에 기술적 한계로 진출입로 2곳이 아닌 4곳에 설치됐습니다. 운영비도 전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현재 요금소에 투입된 인건비와 후불 고지비는 37억 원인데 스마트 톨링 운영 시에도 35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금 징수 방식의 개편도 불가피합니다. 다자녀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요금소가 사라지면 신분 확인이 안 돼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는 사전 등록 할인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개인 주소나 이동 경로를 식별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스마트 톨링을 도입한 이후 매달 15,000건 이상 미납건이 발생했고 2개월 이상 장기 미납건도 3,200여 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미납자의 개인정보가 한 달 이상 보존돼 불법자로 낙인 찍힌다는 겁니다. 개인정보 처리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그 시스템이 인수가 안 됐거든요. 네네네네. 예, 아직 시 건설본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게 이제 저희 공단에 넘어오면 네. 그런 사항을 면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광안대교의 통행료 수입은 330억 원, 관리 운영비는 181억 원이 쓰였습니다. 3년 뒤 무료화되면 매년 150억 원의 수입이 사라지게 됩니다. 한편 시는 스마트 톨링을 도입해 지난 7월 정부의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을, 지난달엔 디지털 플랫폼 정부발전 유공 표창을 받았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 수출이 4.7% 증가했지만 무역 수지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세관이 발표한 11월 부산 지역 수출입 현황 자료를 보면 11월 부산의 수출은 지난해보다 4.7% 증가한 12억 8,700만 달러로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18.1% 증가한 13억 2,1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무역 수지는 3,400만 달러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역 수지 적자는 지난 7월부터 5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데는 보통 5단계 이상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은 늘고 상품의 질은 떨어지는데요. 불필요한 단계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문을 연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공간 제약 없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도입 1년 차인 올해 이곳을 통해 5천억 규모가 거래됐는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찾는 공청회에서도 지금의 온라인 도매시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가지고 겨우 운영하고 있는데 빨리 국회에서 제정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도매시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판매자, 구매자가 되고 있거든요. 다양한 거래 방법들이 동원돼서 거래를 효율화시켜야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운영 주체를 확대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을 보완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산지 직거래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이 6단계, 5단계를 줄여서 2단계, 3단계 또는 직거래 이것을 이제 제도화해서 하자는 것이 저희 취지고 공청회의 목적입니다. 공청회를 주최한 정치권에서도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서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바탕으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민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부담을 더는 것이 유통구조 개선의 궁극적 방향. 농촌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또 활성화하는 것이 남은 과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산시가 내년도 국비 9조 6,300여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비 9,640억 원이 최종 확정되며 2029년 말 개항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또 낙동강 횡단 세계대교 건설 사업,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국제관광도시 육성 등 주요 사업들이 반영됐습니다. 부산시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체계 구축과 사직야구장 재건축 등 이번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정부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12일 제325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5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또 임말숙 의원이 제안한 발전소의 위치와 송배전 비용, 전력 자급률 등을 고려해 최소한 권역별로 전기요금 차등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내년도 부산항 개발 예산 5,138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항만 개발과 국가 어항 정비 등의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부산항을 세계 3대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거점 항만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진해신항 개발 사업은 기반시설 개발 사업비 4,346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또 영도 감지 2지구 등 연안 정비 사업에 163억 원, 국가 어항 사업 예산 29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부산항 건설사무소는 이 밖에도 해수면 상승, 태풍 강도 증가나 이상 파랑의 발생 등으로부터 항만 시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계비 5억 원을 신규로 확보해 다대포항 외곽 시설 보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령군이 내년부터 결혼 장려금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49세 이하의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부부 중 한 명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부부 중 한 명이 제출 서류를 갖춰 거주지의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